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이제부터 심화반 진행하는데 그 심화반 관련해서 OT 좀 드릴게요. OT. 원래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요게 있는데 근데 요걸 하기에는 좀 많아. 이게 약 90에서 100시간, 90시간 정도 돼요. 요걸 하는 사람 없겠죠? 초신데? 얘는 135시간 정도 돼요. 요거 하긴 너무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습서를 버리자니 이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차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그러면 연습서에 있는 문제들이 1차에 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커버하고자 요 놈을 듣는 건데, 어쨌든 요 심화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심화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회독 더하는 거, 객관식 전까지 1회독 더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메인일 것 같아. 그 다음에 1차 고득점 전략. 그래서 1차 몇 문제 나와요? 24문제. 24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우리의 목표냐? 만약 심화반을 듣는다면 인간미를 발휘해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는 걸로. 그래서 24문제 중에서 24문제 다 맞추면 좋겠지만 이게 실수라는 것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좀 실수를 하자. 그리고 이게 두 문제, 그러니까 22문제에서 23문제를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문제, 23문제. 물론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거 1회독 한 번 더 하잖아요. 심화반 통해서 1회독을 하는데 기본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을 할 때 기본반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이론들, 그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연습서에 있는 뒤에 문제들을 풀 건데,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죠. 그 유인물이 뭐가 있냐면 그 문제풀이 리스트, 그런 유인물이에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연습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 저기 나열을 해놨고 거기 보시면 심화반에서 풀 문제, 그리고 참고로 동차반에서 풀었던 문제, 올 초에 동차반에서 풀었던 문제, 그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유예반에서 풀었던 문제 리스트는 없나요? 왜 없을까? 다 풀었어요. 다 풀었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차반 거기에 문제풀이 리스트에 동그라미 친 거는 동차반 때 푼 거고요. X 친 거는 안 푼 건데, 옆에 보시면 비고가 있어요. 비고 보시면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그런 공란이 있는 비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도전이라든지 지엽적이라든지 매우 지엽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란이 없다는 것은 뭘까? 필수라는 거예요. 공란이 없다는 것은 필수라는 건데, 우리 심화반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동차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차반 친구들은 공란이 없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안 풀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표는. 그리고 심화반에서 할 그 문제풀이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거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O로 돼 있는 거를 X로 칠 수도 있고 X로 돼 있는 거를 O로 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우리 심화반의 목표. 심화반의 목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PPT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 PPT의 내용은 우리 기본반 때 들었던 유인물입니다. 그 기본반 때 들었던 유인물을
연습서에 맞게 재구성한 PPT인데, 그런데 나도 그 프린트물을 받아보고 싶다. 난 기본반을 안 듣고 심화반부터 왔다. 그 프린트물을 받아보고 싶다. 제가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자료실에 업로드해 드릴, 자료실이나 아니면 어쨌든 온라인 그 첨부 파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관련된 그 유인물을 올려 드릴 건데, 기존에 기본반을 들었던 친구들은 중복되는 거니까 또 따로 다운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새롭게 심화반부터 듣는 분들은 그거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자기가 기본반 들으면서 정리해뒀던 노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린 유인물은 기본반 목차대로 되어 있는 유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습서에 있는 차례, 연습서에 있는 목차랑 기본반 목차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올려드린 유인물은 기본반 목차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반 목차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기 있는 강의를 할 때는 심화반 목차대로 할 거예요. 이해는 돼요? 요 PPT는 심화반 목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려드린 유인물은 기본반 목차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서, 김인환 선생님의 그 기본서 목차대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수업할 때 기본서 몇 장이라든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 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챕터, 어떤 챕터에 있는지까지는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복습할 때 그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일단 수업 방식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수업에 대한,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업 방식, 그 재무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재무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따라오게끔 하는 게 일단 저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거든요. 저는 100명이라면 한 90명은 이해되게끔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10명까지 챙기면 수업이 너무 늘어져서 제가 경험상으로 한 90% 정도는 따라가게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 시중의 평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나의 그 지금 현재 이미지라든지 그 평판을 물어봐요.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고. 일단 장점은 쉽대. 장점은 쉽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지한송 재무관리를 못 따라오면 그냥 하지 마라, 이런 느낌. 지한송 재무관리를 못 따라오면은 그러면 재무관리는 이게 누굴 들어도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장점. 근데 단점은 커버리지가 좀 약하대요. 그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어요. 커버리지가 넓다. 여러분, 요때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가 있어요. 1차 모의고사.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형 모의고사라고 표현합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동형 1차용이죠. 1차용. 여기서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요 모의고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GS라고 불러요. GS는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그룹 스터디예요. 그룹 스터디. 근데 왜 2차 모의고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GS가 있는데, 커버리지 작다. 뭐 동차 때까지는 오케이, 인정. 인정. 그런데 요거는 제가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지만 간혹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 교재도 너무 부족하다. 이 GS가 있어요. GS. 이 GS는 시중에 없는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들을 여기다가 수록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관리 1유생들, 재무관리 2유생들이 요거를 많이 듣습니다. 수요가 많을까요? 이렇게 많지 않겠죠? 어려우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데, 대신에 재무관리가 2차 재무관리가 실제 시험에서 되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 수요가 많아. 근데 요새같이 재무관리가 좀 쉽게 나온다. 여러분 2차 재무관리 요새 좀 쉽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올해 좀 쉽게 나왔고 작년에도 살짝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채점을 좀 후하게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이 좀 많아. 동차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뭐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잘 따라오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 자랑 그런 걸 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살짝 그 MSG를 친 거예요. 아시겠죠? 요새 그 2차 시험 있잖아요. 재무관리를 포함한 2차 시험에 대한 악명을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2차 스타일을 보면 재무관리는 좀 괜찮아요. 재무관리는 커버리지가 그러니까 지역적인 주제가 잘 안 나와. 올해 2차에서도 지역적인 주제 안 나왔거든요. 요 안에서 다 해결됐거든요. 요 안에서 다 해결됐는데, 근데 다른 과목들, 이 다른 과목들은 어디서 여기 뭐 끄트머리에서 막 나오고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단계별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바운드를 넓혀가는 학습이 더 좋지, 초창기에 바운드를 넓혀가지고 확 공부하면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되는데 약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지쳐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레벨업하는 느낌으로 공부하니까 좀 집중력 있게 쭉 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확 공부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들은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단계별 내 실력이 향상되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심화반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반 듣긴 했죠? 안 들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듣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했다 이거 말고 듣긴 했잖아요. 그럼 들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용어라든지, 그래도 공식이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다시 공식을 썼을 때 저런 게 있었지, 요 정도면 되거든요. 요 정도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 필수 문제들은 요 24문제 중에서 한 18문제 정도입니다. 많게는 20문제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5문제 정도는 좀 지엽적인 거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대비하고자 심화반을 하긴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공부는 했어. 근데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 그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 문제야. 그런데 우리가 왜 심화반을 공부하냐면, 어려운 걸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쉬운 게 쉬워져요. 쉬운 게 더 쉬워져.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요 기본 베이스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기본반 때는 약간 그 안개 속에 있던 그런 개념들이 조금은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를 심화반 강의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화반에서 진행하는 어렵고 지엽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다지자. 즉 하방 경직성을 만들자. 그래서 나의
시험 점수의 변동성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 심화반을 통해서요. 아시겠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